C19 사태 이후 한국, 특히 일본은 신천지라는 특수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이단 종교라는 특수성과 비협조, 은폐, 전국적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높은 확산 가능성 등 당시만 해도 이 나라가 종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집요하고도 체계적인 대처로 확산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좀 잠잠해지자 3월 10일 구로 콜센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 환경,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자들, 역시 끈질긴 경로 추적 끝에 구로 콜센터 사건 역시 진정이 되었고, 한국은 최근에는 국내 지역 감염자 제로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찾았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은 공들여 쌓은 탑이 흔들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는 이전의 커다란 두 건과 비교해도 최악의 조건들이 조합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유흥클럽을 이용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 주한미군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들까지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간 점,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이는 젊은 층이라는 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다소 소홀해진 분위기였다는 점, 연휴를 맞아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던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 소식을 다룬 같은 내용의 단신 뉴스 2개가 랭킹 1, 2위를 동시에 차지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그렇게 희소식일까요? 한국에서 다시 증가,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라는 지지통신 기사에 5만여 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 일본도 이러한 예를 반면교사로서 받아들여 감염수가 줄었다 해도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일본은 정말 놀랍도록 모두가 엉터리인 숫자라도 좀 내리고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미국에서 인증도 되지 않은 검사키트로 검사하고 있으니까 가짜 음성 판정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엄청 많을 것이다. 미국 FDA 사용 승인된 키트가 4개이고 세계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수입해가는 한국 키트에 계속 저런 말이 나오는지, 역시 일본은 최근 많이 평온해졌던 한국에서 잠시 이태원 사건으로 올라가니 반면교사라는 등 불량 키트라는 등 일본의 처지는 돌아보지도 않는 댓글들로 이 짧은 단신 기사들을 1, 2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전수조사 기간을 5월 1, 2일에서 4월 30일에서 5월 5일로 늘리고 대상업소도 확대해서 전체 조사 대상자 수를 7,222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신천지나 구로 콜센터 사건보다 훨씬 양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과 관계당국은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세계는 C19가 장기화되고 가을에 2차 유행도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이태원 사건과 같은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감염 경로 파악 능력 자체가 없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생겼다면 잘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판왕급의 방역 성공 자산을 얻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한국에서 재감염된 케이스들은 위양성 반응이다라는 뉴스는 일본 동영상 뉴스 1위였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지난달 회복된 수십 명에게서 다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최근까지 350건을 분석한 결과 RT-PCR 테스트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중앙대학교의 백신 개발 전문가 설대우 교수에 따르면 RT-PCR 기계 자체는 바이러스 성분을 검출하기 때문에 감염성 바이러스 입자와 이미 죽은 비감염성 바이러스 입자를 구별할 수 없어서 회복된 환자에게 남아있는 일부가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KCDC의 정은경 본부장은 입자들이 죽은 바이러스 세포에서 나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학계에서 아직 미지의 바이러스인 C19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인 RT-PCR 테스트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이렇다는 것을 발표내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댓글 내용을 보면 의아스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키트로 판정 정확도는 70에서 80%, 한국산의 경우는 50%였기 때문에 반응 거짓말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과를 이끌었다. 이 나라의 진실과 현실은 없습니다. 검사 키트도 마찬가지 적당히 양성을 내고 적당히 네거티브를 만든다. 그 나라의 키트는 반반 도박 정도의 정밀도라고 들었습니다. 언론은 화제 만들기에 필사적이지만 일본의 감염 억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타국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하물며 신용하지 않는 나라의 일이라면 더더욱
회복되는 환자가 다시 양성이 나오는 등의 현상은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이고, 특히 환자가 회복 후에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 C19가 재감염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단순히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이지 C19가 다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KCDC, 즉 한국질본에서 자체적으로 케이스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세계 의료계가 서로 공유하고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헌의 일환이죠. 최근 정은경 본부장이 책임져자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C19의 집단 감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의료인들은 그 논문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얻고 유사 사례의 대응책을 만들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보고 일본인들이 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도 비약일 수 있지만, 영어 영상에 일본어로 자막까지 붙여진 같은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마치 로이터가 한국의 부정확한 테스트에 대해 보도를 한 것이냐, 무조건 한국 키트는 불량이다라는 유언비어성 댓글을 달며 이 영상을 1위로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일본인들의 일반적 인식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력도 상실한 수준을 보니 참 애처롭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누그러졌지만 워싱턴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급변 사태를 가정한 북핵 프로그램의 안전 확보와 폐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북핵 전문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보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 핵폐기 보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폐기 방안에 대해 연구해왔고 북핵 프로그램 지식에 근거해 예비 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IAEA와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남아공, 리비아 등의 핵시설 검증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존 핵검증 국가들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plutonium, maybe some 40, 50 kilos or cumulative. They have developed nuclear weapons. They have stocks of high-end uranium as well. So it's about the same order of magnitude what South Africa had produced in 1960s, 70s, and 80s. So the undertaking from that area is not that big. But the problem will be the nuclear weapon manufacturing facilities.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북한 핵폐기 과정에서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 과정을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has missiles which have been really developed only for nuclear weapon purposes. So the design is such, the re-entry vehicles, how the warhead is put there. So those need to be dismantled as well and inspected as well. In case of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핵탄두 제조 시설과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무기화하는 시설 등 단일 목적의 시설들은 평화적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만큼 시설 전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농축시설이나 우라늄 광산 등은 국제사회의 통제 속에 평화적 목적이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유지와 현대화 작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무기 전용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 폐기 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거의 파산 상태인 북한이 핵 폐기 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북핵 프로그램 폐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감독 아래 물리적 폐기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IAEA와 함께 검증 작업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현재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며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마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실망을 표현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매일 한국이나 방역 모범국의 확진자 수치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집단 확산이 재발생하고 있어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조치는 그 어떠한 악재보다 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서 각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은 엄청나다며 자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황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단지 방역 모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면에서 기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는 규모와 과정에 대해서 필리핀은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인 1000페소 약 24,000원가량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고 열대기후에 찌는 듯한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밀집되어 기다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공무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기초단체인 바랑가의 공무원 183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필리핀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교민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이 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큰 곤란을 겪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약 80%의 인구는 창구 접수나 우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이 방법으로 연금 환급금을 지급하려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우편 업무이다 보니 누락 혹은 재발송의 문제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을 쓰냐고 묻는다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의 디지털 전산화율이 낮기 때문이고 후생성 방식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전의 방식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막상 해외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되고 한국이 얼마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선진화되어 있는지 단지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 전산 시스템에서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